네, 너의 마지막 수학하 1, 2, 2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뭘 배웠냐 하면 집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을 공부했었죠.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공부해 봤었어요. 이제 이런 연산들이 복잡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막 차집합에 교집합에 합집합이 막 섞여 있고 막 그런 거 배울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적용되는 연산 법칙이 존재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별건 없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묶을 때 흔히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별도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뭔가 어려워 보이죠? 네. 별거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드모르간 뭐 어떤 사람이겠죠? 수학자겠죠? 예, 그렇겠죠. 예. 조병문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 보죠. 교환 법칙은 뭐냐면요.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 숫자들의 계산에서도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상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으면 그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환 법칙은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연산을 그냥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A와 B의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제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해놓고 교집합을 썼네요. 자, A 합 B와 B 합 A가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A 교 B와 B 교 A가 똑같아요. 하지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요? 달라요. 그죠? 여집합은 이런 게 없을 거고, 여집합은 어떤 대상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교환 법칙은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결합 법칙은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숫자들의 계산에서도 존재하던, 다항식의 계산에서도 존재하던 법칙인데요. 대상이 3개 있어야 됩니다. A, B, C에서 연산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이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한 것과 이 뒤에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한 것이 결과가 같을 때 그러면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A 합, B 합, C A 합, B 합, C 이때 얘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C 합집합을 한 것과 얘네 둘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A 합집합 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A교, B교, C도 마찬가지야. A교, B교, C도 두 개 먼저 묶은 거랑 뒤에 두 개 먼저 묶은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또 너무 성의 없이 설명하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좌변. A 합 B가 뭐예요? 이만큼이에요. A 합 B. 이만큼 A 합 B예요. 거기다 C까지 합집합을 하면 이만큼이 돼요.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 A 합 B 합 C.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A 합집합하면 이거 돼요. 어때요? 똑같죠? 교집합도 볼까요? A 교 B는 뭐냐면 여기에요. 거기다 C도 교집합을 했대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요것만 남아요. 여기만.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이게 좌변이에요. B 교 C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것과 A의 교집합을 따진대요. 그럼 뭐만 돼요? 여기만 돼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집합끼리 있거나 교집합끼리 있으면 이게 성립해요. 네. 합집합, 교집합 섞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괄호를 다르게 묶으면 안 돼요. 네. 네. 여기다 이제 보면은, 합집합끼리, 그리고 교집합끼리 있을 때 이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분배법칙은 여러분, 예전에 숫자들 놓고 계산해 볼 때는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3 곱하기 4 더하기 2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분배법칙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A, 아이고야. 요 색깔로 써야지. A 교집합, B 합, C 이렇게 하면 요 A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는 얘로 연결되는 거죠. 네. 얘도 봐요.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2가 더하기로 연결되잖아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 B 교 C라고 하면 얘도요. A 합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네. 그럼 A 합집합 B 그리고 이제 A 합집합 C 그리고 가운데는 얘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분배 법칙은요. 중요한 게 왼쪽을 오른쪽처럼 바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여기 A 교집합이 같이 있네? 그럼 그걸 묶어낼 수 있겠네. 네. 그럼 남는 B하고 C는 합집합으로 결합한다. 네. 여기 A 합집합이 같이 있네? 그럼 A 합집합을 묶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남는 B와 C가 교집합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우변을 좌변처럼 바꿀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A 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통째로 있으면 네. 뭐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 여집합이 안으로 분배되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A는 A 여집합이 되고요. B는 B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은요. 교집합이 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마치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다 반대로 된단 말입니다. 이때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 교 B가 있다. 여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다. 그럼 얘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은요. 합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요. 거꾸로 우변을 좌변처럼 바꿀 때 많이 씁니다. 네. 여집합이 많이 있으면 우리 계산할 때 좀 힘들거든요. 헷갈려요. 그때는 이걸 이렇게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왼쪽처럼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교합법칙은요. 둘의 위치 바꿀 수 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 결합법칙은요. 합집합끼리 있거나 교집합끼리 있을 때 쓸 수 있다. 괄호를 내 마음대로 먼저 묶어도 상관없다. 분배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러분 A 차집합 B 합 C가 있다. 선생님 얘는요. A 차집합 B하고 A 차집합 C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선생님?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안 돼요. 얘는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끼리 있을 때는 성립한다 이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죠. 칠판 지울게요. 교환 법칙은 좌우를 교환한다. 결합 법칙은 괄호를 마음대로 결합시킬 수 있다. 분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드모르간은 여집합이 마치 분배되듯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분배 법칙은 드모르간도 그렇고 거꾸로 가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자, 거기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걸 간단히 하래요. 마치 식을 계산하듯이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뭐 벤 다이어그램을 막 그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요 차집합을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대로 뭔가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안으로 들어올 때 차집합 뭐가 되느냐? 바뀌는 거 없어.
네. 이게 교집합이나 합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교집합 여기 이렇게 있고요. A 차집합 B가 A 교 B의 여집합이 됐습니다. 네. 거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어요. 네. 드모르간으로 안으로 이제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됐고요. B 여집합은 B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분배 법칙을 써봐야 되겠네요. 네. A 이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A교 A여 이 합집합으로 묶이게 되겠죠? A교 B가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얘는 뭐가 됩니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에요. 그럼 공집합이랑 얘랑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것만. 네, A 교집합 B만 되겠죠. 이 기다란 계산은요, 실은 A 교집합 B였던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B가 있겠죠. 뭐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에서 이걸 뺐겠네요. 네. A 빼기 B가 뭐죠? A 빼기 B 이거네요, 그죠? 네. 그럼 A에서 이걸 뺀 겁니다. 네. 그럼 뭐가 남아요? 얘가 남았겠죠. 네. 그래서 A교 B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 식이 좀 많이 복잡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보면 이제 뭐 분배 법칙 써야 되면 쓰고요. 만약에 차집합이 등장한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밖에는 여집합이 있다? 안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넣는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뭔가 비슷하네요. 일단 저 차집합을요. A 여집합 이렇게 두고요. 차집합 이렇게 B, 교 A 여집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죠.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드모르간의 법칙. A 여집합 있고 여기 합집합, 여기는 B의 여집합, 얘는 합집합 됐고 얘는 A가 됐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사실요, 이 경우에는 다 합집합끼리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위치를 바꿔도 되고요. 네. 괄호도 다르게 묶어도 돼요. 네. 괜찮으세요? 분배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엔 뭐가 보이냐면 A 여집합과 A가 있는 게 보여요. 네. 얘네들을 합집합하면 뭐가 됩니까? 공집합? 아니 전체 집합이 되죠. 네. 제가 이거 좀 바꿔볼게요. A하고 이제 둘 위치를 바꾸고 네. A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여기 이렇게 B 여집합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네. 그럼 전체 집합이랑 얘랑 합집합을 했다. 전체 집합이죠. 네. 볼 게 있습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됐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죠. 세 번째 거 보시면 세 번째 거 보시면 B 차집합 중괄호 나왔네, 그죠?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때 요거 빼기 말이죠. 차집합 이거 분배 법칙처럼 적용 안 되니까 이거 뽑아낼 수 없습니다. 네. 자,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뭐 얘도 있지만 네. 빼기 이걸 이제 교집합으로 갖고 전체 이제 여집합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얘 먼저 좀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B 교집합 A 여집합 네. 합 B 교집합 여기 여집합 하니까 이거는 A가 됐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이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B의 교집합이 겹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자, 밖에 이렇게 B 하고 빼기가 있고 B 교집합 뽑아내고 남는 A의 여집합과 A가 합집합으로 묶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입니다. 걔랑 B랑 겹치는 거래요. 그럼 뭐가 겹쳐요? 전체. 아니. 전체 집합과 B가 겹치는 건 B가 겹치겠죠? 네. 그럼 이만큼 뭐예요? B입니다. B. 그럼 B에서 B를 뺐네요? 그럼 뭐예요? 공집합 됐겠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여기 교집합 A. 근데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또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단 예를 좀 보십시다. 뭘 계산할 수 있을까 봤는데,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분배 법칙의 전 단계로 돌려낼 수 있는 거죠. 마치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뽑아냈고요. 오른쪽으로 뽑아냈어요. 다음에 남는 A의 여집합과 A가 여기는 이 교집합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얘가 뭐가 됩니까? 공집합. 공집합이랑 얘랑 합했대요. 그럼 뭐가 돼요? B. B 여집합만 남았겠죠? 네. 그죠? 교집합 A. 얘는 또 뭐예요? 그럼 공집합이요. A 교 B 여로 바꿀 수 있고 이건 뭐예요? A 차집합 B거든요? 네. 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 B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B는 같다. 같을 수도 있지만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었다. A가 B에 포함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얘 또는 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보기를 찾으면 돼요. 네. 답은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저번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여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강 뒤에 있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특강들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예전에 있던 내용들이 주로 특강이 나오는데, 여기 배수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 잠깐 말씀드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페이지 44페이지에요. 배수집합의 연산. 이거 그냥 어떤 설정이거든요. 이런 설정이 갑자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집합이라는 것에서의 설정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설정을 우리가 미리 기억해 놓으면 처음 볼 때에 조금 덜 당황하게 되겠죠. 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K 이게 K의 양의 배수 집합이다라고 약속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A3 그러면 3의 배수 3, 6, 9, 10 이렇게 나가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3 그러면 얘는 3, 6, 9, 12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괜찮으세요?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설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예의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A와 A 뭐 이제 뭐 M과 M 배수와 AN 이렇게 N 배수가 있을 때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설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M과 N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의 배수일까요? M이 N의 배수일까요? 아니면 N이 M의 배수일까요? N이 M의 배수. N이 M의 배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면 여기 이렇게 6이다. 이렇게 돼 있다. 네. 아니구나. 반대죠. 아니, 반대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N이 M의 배수가 아니라 네. M이 N의 배수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요, 처음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서 푸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온 김에, 이런 유형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네. 이런 포함 관계만으로도 이런 M과 N 사이의 뭐 약수, 배수 관계를 얘기해 볼 수 있겠군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A, M과 AN의 교집합. 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냐 이겁니다. M과 N 사이에는 약수, 배수 조건이 없습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M과 N의 최소 공배수. 그렇죠. M의 배수도 되고
n의 배수도 되는 애들, 그거는 m과 n의 공배수들의 집합입니다. 공배수들의 집합이라는 건 최소 공배수의 배수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k가 됐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별거 아니죠? 뭐 얘랑 약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요거 좀 발전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A, M과 A, N의 합집합, 이건 사실 뭐가 된다라고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A, N이면 이게 의미하는 사실이 뭔가요? A, M과 A, N의 합집합을 했더니 A, N이 되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A, M과 A, N 사이에 어떤 포함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속한다. 둘의 합집합을 했더니 A, N 나왔다. 네. 그럼 A, M과 A, N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M이 오늘 모든 걸 반대로 말씀하시는 자, A, N이 A, M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만 나와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 되죠. 네. 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성립했다? 그럼 A, N이 A, M을 포함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M과 N 사이에서는 헷갈리면 떠올려봐. 3배수랑 6배수 중에 누가 누굴 포함해? 6배수가요? 3배수. 3배수가 6배 포함하잖아. 3배수가 6배수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3이 6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6이 3의 배수가 되겠구나. M이 N의 배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거기 특강 1이라고 되어 있군요. 특강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A2, A3의 합집합. 이것과 A 사이의 교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래요.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라가 아니라 아마도 이게 A 몇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걸 겁니다. A2와 A3의 합집합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이때 A2, A3 그러니까 2배수와 3배수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없거든요. 안 돼. 소용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이 집합끼리의 연산을 좀 더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A4를 이렇게 분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2 교집합 A4와 합집합 A3 A4의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했더니 얘는 뭐가 됩니까? 한 큐에 결정되네요. A2와 A4의 교집합은 뭐예요? A4가 되죠. 2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은. 여기 A3과 A4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예, 12.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12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그것과의 합집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뭐가 됩니까? A12. A12가 됩니까? 오늘 모든 걸 오답으로 얘기하는 컨셉을 잡은 겁니까? 네, 4배수와 12배수를 다 합집합으로 나열을 하면 4배수 안에 12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A4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네, 너의 마지막 수학하 122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뭘 배웠냐 하면 집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을 공부했었죠.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공부해 봤었어요. 이제 이런 연산들이 복잡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막 차집합에 교집합에 합집합이 막 섞여 있고 막 그런 거 배울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적용되는 연산 법칙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별건 없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묶을 때 흔히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 거기 이제 별도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뭔가 어려워 보이죠? 네. 별거 없어요. 근데 두 사람 누구예요? 드모르간 뭐 어떤 사람이겠죠? 수학자겠죠? 다른 사람이겠죠? 예, 그렇겠죠. 예. 조병문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보죠. 교환 법칙은 뭐냐면요.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 숫자들의 계산에서도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상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으면 그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환 법칙은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제가 연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A와 B의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제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해놓고 교집합을 썼네요. 자, A합 B와 B합 A가 똑같다 이거죠. 네. 그리고 A 교 B와 B 교 A가 똑같아요. 네. 하지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여집합은 이런 게 없을 거고 여집합은 어떤 대상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교환 법칙은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결합 법칙은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숫자들의 계산에서도 존재하던 다항식의 계산에서도 존재하던 법칙인데요. 대상이 3개 있어야 됩니다. A, B, C에서 연산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네. 이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한 것과 네. 이 뒤에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한 것이 결과가 같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A 합, B 합, C. 네. A 합, B 합, C. 네. 이때 얘 둘을 먼저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C 합집합을 한 것과 네. 얘네들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A 합집합 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네. 섞여 있으면 안 돼. 네. 그리고 A교, B교, C도 마찬가지야. A교, B교, C도 두 개 먼저 묶은 거랑 뒤에 두 개 먼저 묶은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네. 또 너무 성의 없이 설명하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A, B, C가 있어요. 네. A, B, C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좌변. A 합 B가 뭐예요? 이만큼이에요. A 합 B. 네. 이만큼 A 합 B예요. 오. 거기다 C까지 합집합을 하면 네. 이만큼이 돼요. 네.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 A 합 B 합 C.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 A 합집합하면 이거 돼요. 어때요? 똑같죠? 네. 교집합도 볼까요? A 교 B는 뭐냐면 여기에요. 네. 거기다 C도 교집합을 했대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요것만 남아요. 여기만. 네.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네. 이게 좌변이에요. B 교 C. 여기에요. 여기. 네. 근데 이것과 A의 교집합을 따진대요. 그럼 뭐만 돼요? 여기만 돼요.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합집합끼리 있거나 교집합끼리 있으면 이게 성립해요. 네. 합집합, 교집합 섞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괄호를 다르게 묶으면 안 돼요. 네. 예. 여기다 이제 보면은, 합집합끼리, 그리고 교집합끼리 있을 때 이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분배 법칙은 여러분, 예전에 숫자들 놓고 계산해 볼 때는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3 곱하기 4 더하기 2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분배 법칙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A, 아이고야. 요 색깔로 써야지.
A 교집합 B 합 C 이렇게 하면 요 A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는 얘로 연결되는 거죠. 네. 얘도 봐요.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2가 더하기로 연결되잖아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 B 교 C라고 하면 얘도요. A 합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네. 그럼 A 합집합 B 그리고 이제 A 합집합 C 그리고 가운데는 얘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분배 법칙은요. 중요한 게 왼쪽을 오른쪽처럼 바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여기 A 교집합이 같이 있네? 그럼 그걸 묶어낼 수 있겠네. 네. 그럼 남는 B하고 C는 합집합으로 결합한다. 네. 여기 A 합집합이 같이 있네? 그럼 A 합집합을 묶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남는 B와 C가 교집합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우변을 좌변처럼 바꿀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A 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통째로 있으면 네. 뭐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 여집합이 안으로 분배되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A는 A 여집합이 되고요. B는 B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은요. 교집합이 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마치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다 반대로 된다 말입니다. 이때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 교 B가 있다. 여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다. 그럼 얘는 A 여집합과 B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은요. 합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요. 거꾸로 우변을 좌변처럼 바꿀 때 많이 씁니다. 네. 여집합이 많이 있으면 우리 계산할 때 좀 힘들거든요. 헷갈려요. 그때는 이걸 이렇게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왼쪽처럼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교합 법칙은요. 둘의 위치 바꿀 수 있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해서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요. 합집합끼리 있거나 교집합끼리 있을 때 쓸 수 있다. 괄호를 내 마음대로 먼저 묶어도 상관없다.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여러분, A 차집합 B 합 C가 있다. 선생님 얘는요. A 차집합 B하고 A 차집합 C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선생님?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안 돼요. 얘는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끼리 있을 때는 성립한다 이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죠. 칠판 지울게요. 교환 법칙은 좌우를 교환한다. 결합 법칙은 괄호를 마음대로 결합시킬 수 있다. 분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드모르간은 여집합이 마치 분배되듯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분배 법칙은 드모르간도 그렇고 거꾸로 가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거기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걸 간단히 하래요. 마치 식을 계산하듯이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뭐 벤 다이어그램을 막 그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요 차집합을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대로 뭔가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안으로 들어올 때 차집합 뭐가 되느냐? 바뀌는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나 합집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 교집합 여기 이렇게 있고요. A 차집합 B가 A 교 B의 여집합이 됐습니다. 네. 거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어요. 네. 드모르간으로 안으로 이제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됐고요. B 여집합은 B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분배 법칙을 써봐야 되겠네요. 네. 이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A교 A여 그리고 이 합집합으로 묶이게 되겠죠? A교 B가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얘는 뭐가 됩니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에요. 그럼 공집합이랑 얘랑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것만.
네, A 교집합 B만 되겠죠. 이 기다란 계산은요, 실은 A 교집합 B였던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B가 있겠죠. 뭐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에서 이걸 뺐겠네요. 네. A 빼기 B가 뭐죠? A 빼기 B 이거네요, 그죠? 네. 그럼 A에서 이걸 뺀 겁니다. 네. 그럼 뭐가 남아요? 얘가 남았겠죠. 네. 그래서 A교 B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 식이 좀 많이 복잡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보면 이제 뭐 분배 법칙 써야 되면 쓰고요. 만약에 차집합이 등장한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밖에는 여집합이 있다? 안으로 드모르 간의 법칙을 써서 넣는 겁니다. 자, 거기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뭔가 비슷하네요. 일단 저 차집합을요. A 여집합 이렇게 두고요. 차집합 이렇게 B, 교 A 여집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여집합이 있죠.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드모르 간의 법칙. A 여집합 있고 여기 합집합, 여기는 B의 여집합, 얘는 합집합 됐고 얘는 A가 됐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사실요, 이 경우에는 다 합집합끼리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위치를 바꿔도 되고요. 네. 괄호도 다르게 묶어도 돼요. 네. 괜찮으세요? 분배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 뭐가 보이냐면 A 여집합과 A가 있는 게 보여요. 네. 얘네들을 합집합하면 뭐가 됩니까? 공집합? 아니 그 전체 집합이 되죠. 네. 제가 이거 좀 바꿔볼게요. A하고 이제 둘 위치를 바꾸고 네. A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여기 이렇게 B 여집합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네. 전체 집합이랑 얘랑 합집합을 했다. 잠시. 전체 집합이죠. 네. 볼 게 있습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됐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죠. 세 번째 거 보시면 세 번째 거 보시면 B 차집합 중괄호 나왔네, 그죠?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때 요거 빼기 말이죠. 차집합 이거 분배 법칙처럼 적용 안 되니까 이거 뽑아낼 수 없습니다. 네. 자,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뭐 얘도 있지만 네. 빼기 이걸 이제 교집합으로 갖고 전체 이제 여집합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얘 먼저 좀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B 교집합 A 여집합 네. 합 B 교집합 여기 여집합 하니까 이건 A가 됐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이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B의 교집합이 겹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자, 밖에 이렇게 B 하고 빼기가 있고 B 교집합 뽑아내고 남는 A의 여집합과 A가 합집합으로 묶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전치. 전체 집합입니다. 걔랑 B랑 겹치는 거래요. 그럼 뭐가 겹쳐요? 전체. 아니. 전체 집합과 B가 겹치는 건 B가 겹치겠죠? 네. 그럼 이만큼 뭐예요? B입니다. B. 그럼 B에서 B를 뺐네요? 그럼 뭐예요? 공집합 됐겠죠. 자,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여기 교집합 A. 근데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또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단 예를 좀 보십시다. 뭘 계산할 수 있을까 봤는데,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분배 법칙의 전 단계로 돌려낼 수 있는 거죠. 마치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뽑아냈고요. 오른쪽으로 뽑아냈어요. 다음에 남는 A의 여집합과 A가 여기는 이 교집합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얘가 뭐가 됩니까? 공집합. 공집합이랑 얘랑 합했대요. 그럼 뭐가 돼요? 그 B. B 여집합만 남았겠죠? 네. 그죠? 교집합 A. 얘는 또 뭐예요? 0. 공집합. A 교 B 여로 바꿀 수 있고 이건 뭐예요? A 차집합 B거든요? 네. 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럼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 B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B는 같다. 같을 수도 있지만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었다. A가 B에 포함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얘 또는 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보기를 찾으면 돼요. 네. 답은 1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저번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여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강 뒤에 있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특강들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예전에 있던 내용들이 주로 특강이 나오는데 여기 배수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 잠깐 말씀드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페이지 44페이지에요. 배수집합의 연산. 이거 그냥 어떤 설정이거든요. 이런 설정이 갑자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집합이라는 것에서의 설정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설정을 우리가 미리 기억해 놓으면 처음 볼 때에 조금 덜 당황하게 되겠죠. 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K 이게 K의 양의 배수 집합이다라고 약속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A3 그러면 3의 배수 3, 6, 9, 10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3 그러면 얘는 3, 6, 9, 12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괜찮으세요?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설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예의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A와 A M과 M 배수와 AN 이렇게 N 배수가 있을 때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설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M과 N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의 배수일까요? M이 N의 배수일까요? 아니면 N이 M의 배수일까요? N이 M의 배수. N이 M의 배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면 여기 이렇게 6이다. 이렇게 돼 있다. 네. 아니구나. 반대죠. 아니, 반대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N이 M의 배수가 아니라 네. M이 N의 배수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요, 처음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서 푸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온 김에, 이런 유형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네. 이런 포함 관계만으로도 이런 M과 N 사이의 뭐 약수, 배수 관계를 얘기해 볼 수 있겠군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A, M과 AN의 교집합. 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냐 이겁니다. M과 N 사이에는 약수, 배수 조건이 없습니다. 네. 뭘 의미할까요? M과 N의 최소 공배수. 그렇죠. M의 배수도 되고 N의 배수도 되는 애들, 그거는 M과 N의 공배수들의 집합입니다. 네. 공배수들의 집합이라는 건 최소 공배수의 배수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A, K가 됐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별거 아니죠? 뭐 얘랑 약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요거 좀 발전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A, M과 AN의 합집합, 이건 사실 뭐가 된다라고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AN이면
이게 의미하는 사실이 뭔가요? AM과 AN의 합집합을 했더니 AN이 되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AM과 AN 사이 어떤 포함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속한다. 둘의 합집합을 했더니 AN 나왔다. 네. 그럼 AM과 AN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MEN. 오늘 모든 걸 반대로 말씀하시는 자, AN이 AM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만 나와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 되죠. 네. 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성립했다? 그럼 AN이 AM을 포함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M과 N 사이에서는 헷갈리면 떠올려봐. 3배수랑 6배수 중에 누가 누굴 포함해? 6배수가요? 3배수. 3배수가 6배 포함하잖아. 3배수가 6배수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3이 6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6이 3의 배수가 되겠구나. M이 N의 배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거기 특강 1이라고 되어 있군요. 특강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A2, A3의 합집합. 이것과 A4의 교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래요.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라가 아니라 아마도 이게 A 몇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걸 겁니다. A2와 A3의 합집합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이때 A2, A3 그러니까 2배수와 3배수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없거든요. 안 돼. 소용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이 집합끼리의 연산을 좀 더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A4를 이렇게 분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2 교집합 A4와 합집합 A3 A4의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했더니 얘는 뭐가 됩니까? 한 큐에 결정되네요. A2와 A4의 교집합은 뭐예요? A4가 되죠. 2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은. 여기 A3과 A4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예, 12.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12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그것과의 합집합을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뭐가 됩니까? A12. A12가 됩니까? 오늘 모든 걸 오답으로 얘기하는 컨셉을 잡은 겁니까? 네, 4배수와 12배수를 다 합집합으로 나열을 하면 4배수 안에 12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A4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